전 지금까지 여러 댓글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주제로 영상한 적이 여러 차례 존재하죠. 그렇게 나온 영상들이 뭐 똥을 먹어도 되는가 알아보는 영상, 혹은 뭔 밥을 먹어도 되는가 알아보는 영상 등등이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되는가를 알아보다 보니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것도 먹어도 되냐 저것도 먹어도 되냐 겁나게들 물어보더라고요. 막 구토를 먹어도 되냐 물어보질 않나, 오줌의에게 분수는 뭐 기본이요, 심지어 뭔 쥐가 댓글을 쳤는가, 손톱 발톱을 먹어도 되는가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뭔 커비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지 귀지, 눈곱, 비듬, 코딱지에 편도, 글썩에 어우 진짜 더러워서 아주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앉았던데, 제가 봤을 땐 이것들을 다 다루지 않으면 이 굴레를 절대 끊어내지 못할 것 같아. 이 기회에 아주 그냥 인간 몸뚱이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먹어도 되는가를, 더 정확히는 먹어도 안전한가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가장 먼저 구토부터 알아보죠. 구토가 뭡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이죠. 물론 뭐 단순 먹은 게 그대로 다시 나온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강산성인 위산, 장내세균, 죽은 세포까지 뒤섞여 나온 것인데, 원래라면 얘들은 소화관 안에 있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그걸 다시 섭취하게 되면 입, 식도, 치아, 기도 같은 세균이 많지 않은 곳과 접촉하며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더군다나 구토는 한 차례 밖에 나갔던 존재인데, 그럼 당연시 공기와 접촉했겠죠. 그럼 그 과정 중 더 많은 세균이 증식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선 독수나 여러 식중독균이 생겼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침입니다. 침은 뭡니까? 뭐 그냥 늘상 입에서 나오는 물이죠. 더군다나 우린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자연스레 침을 삼키니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도 자신의 침은 문제가 없다죠. 게다가 침 자체도 리소잠이나 락토페린 같은 항균 성분도 다량 들어있어 더더욱 안전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인데, 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이 항균 작용, 즉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지 멸균, 즉 세균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 실제 침 한 방울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고, 강한 바이러스라면 침을 통해 옮겨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침은 안전하다 보일 수 있겠지만 남의 침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따라올 위험이 있을 순 있다고. 그럼 이번엔 오줌입니다. 오줌은 우리가 알기로는 노폐물이 가진 물이기 때문에 뭐 당연시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으나, 실제 오줌은 방광 안에 있을 땐 뭐 노폐물이 가진 상태는 맞으나 균 자체는 거의 없는 무균에 가까운 상태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그러니까 방광 안의 것을 도뇨관 같은 걸로다가 산지 직송으로 뽑는다면야 먹어도 큰 문제가 없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간 본질적으로 몸이 버린 노폐물이기 때문에 세균이 없더라도 요소와 염분 같은 물질이 그대로 들어있어 반복적으로 마신다면 탈수나 신장부담 같은 위험이 생길 순 있다고. 뭐 더군다나 산지 직송이 아닌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보면, 오줌은 오줌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세균이 섞이고 체외에 나오면 더 빨리 오염이 진행돼 일상적 상황에선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테죠. 그렇다면 액은 어떨까? 액은 뭐 제 댓글창만 봐도 쉽사리 예상 가능하듯 당연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액의 대부분은 물이고, 나머지도 끼케야 정자의 단백질의 당 같은 독성과는 꽤나 거리가 먼 친구들 뿐이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액이 단순 체액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만약 HIV, HPV, 임질균 같은 여러 병원체를 가진 감염자라면 그 액 역시 전파수단이 될 수 있다죠. 따라서 액은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나 성병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순 있다. 그럼 이번엔 피입니다. 피는 뭐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체액일 뿐, 얘 역시 자기 피라면 감염 위험도 없고 소량 삼키는 건 큰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하죠. 하지만 피가 타인의 것이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HIV, B형, C형 간염 같은 혈액맥의 바이러스는 아주 소량의 혈액에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마신다면 철분이 과도하겠어요. 구토나 설사는 물론 장기 손상 같은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엔 땀입니다. 땀은 대부분이 물이고 나머지는 소금, 약간의 노폐물이니 그냥 딱 봐도 짠물 정도로밖에 안 보이죠. 물론 땀이 피부를 타고 흐르면서 세균이 붙을 수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세균이라는 게 대부분은 원래 우리 피부에 살던 상재균이라 입으로 들어가도 위산을 죽어버려 실제 큰 문제를 만들진 않는다고. 네, 그래서 딱히 먹어도 문제가 없을 테죠.
이번엔 가래입니다. 몇몇 분들 중에선 가래를 그냥 묽은 침 정도로 알기도 하던데, 실제 가래는 기도관 내부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점액질 물질로 먼지나 세균을 붙잡아 놓는 슬라임 대강 그런 친구라죠. 물론 그 가래에 먼지나 세균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나, 이제 감기 때 가래를 뱉어보면 막 노란빛이 나고 그렇죠. 이런 색을 띠는 이유는 이제 세균과 싸우다 죽은 호중구 같은 면역세포가 가래부터 그런 것이니, 즉 그런 감염성 가래는 세균과 면역세포 찌꺼기가 뒤섞인 덩어리라 위생적으로 최악이니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잉. 자, 이젠 떵입니다. 이건 말해 뭐하겠습니까? 당연시 먹으면 안 되겠죠?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긴 하나, 그래도 짧게나마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떵은 사실상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뒤엉킨 병원체 칵테일인데,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갖 감염 파티가 열리는 거지. 그러니 얘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굳이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엔 그 밥입니다. 여기서 그는 지으신 거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얘는 생긴 것만 봤을 땐 리코타 치즈 같이 생겨 먹어도 될란가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아주 근데 냄새부터가 먹으면 안 되는 걸 강력하게 피력하니 말입니다. 네, 실제 얘는 이제 각질, 피지 등이 뭉쳐서 생긴 하얀 덩어리로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죠. 그래서 그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인데, 물론 급성 독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킨다면 세균 덩어리를 그대로 몸 안에 들여보내는 꼴이니 당연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번엔 귀지, 눈곱, 비듬을 한데 묶어 보자면, 세 가지 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나 점액 찌꺼기가 굳은 것들이라 독성도 전혀 없고 소량 삼킨다 한들 딱히 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하죠. 심지어 눈곱 같은 경우에는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삼켜지기도 한다고. 그렇다면 이것들과 얼추 비슷해 보이는 코딱지는 어떨까? 코딱지는 코 점막에 분비된 점액이 공기 중에 먼지와 세균을 붙잡아 말라 붙은 덩어리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앞선 것들과 동일하게 그냥 마른 찌꺼기 같다 괜찮을란가 싶겠지만, 어쨌든 세균과 오염물질이 확실히 포함돼 있다는 거. 물론 어린애들이 코딱지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고 대부분은 별일이 없기 때문에 막 먹으면 바로 골로 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위생적으로 좋다는 건 또 아니라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잉. 자, 이번엔 편도결석입니다. 편도결석은 목젖 옆 편도 틈새에 끼는 작은 하얀 알갱이 같은 걸 말하며, 겉모습은 치즈 조각처럼 보이기도 해 이 정도면 삼켜도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알갱이의 정체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 점액, 죽은 세포, 그리고 세균이 뭉쳐 굳은 덩어리랍니다. 게다가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물을 내뿜어 특유의 악취까지 풍긴다 하죠. 즉 먹는 순간 세균 덩어리를 그대로 몸 안에 들어보내는 꼴이니,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쪽일 겁니다. 그렇다면 때는 어떨까? 때라는 건 우리 몸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과 피지, 그리고 여기에 붙은 먼지나 땀 찌꺼기가 뭉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독성은 전혀 없고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단백질 및 지방으로 분해될 뿐이죠. 물론 위생적으로 좀 더러운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먹어도는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함께 보자면, 얘들은 전부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 작은 조각 정도는 먹어도 소화만 되지 않을 뿐 별탈 없이 장을 통과 그대로 배설돼 딱히 몸에 해를 끼치진 않는답니다. 하지만 양이 조금씩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케라틴은 우리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삼키면 장 속에서 뭉쳐 소화관을 자극하거나 심하면 장폐색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죠. 또 손, 발톱 밑에 는 세균과 때가 잘 끼기 때문에 다량 섭취 시 감염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하니, 먹을 거면 조금 정도만 먹는 걸로. 즉 종합적으로 표로 정리하자면 대강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것은 그리 안전하진 않으니,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물어본다면 그냥 먹지 마세요 제발.